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햇살은 맑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동안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아침이었다. 그러나 글투만은 금세 깨져버렸다. 전날 밤에 넘어져서 무릎과 머리가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 외에는 몸 상태가 괜찮았다. 사실 오늘 아침처럼 몸이 가벼운 날은 오랜만이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 것 같다. 나는 그저 속으로 오늘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내가 이쯤이 있던 내 방에서 내려와 도어크로 향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도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있던 모습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엄마가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띈 것은 엄마의 얼굴이었다. 너무도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얼굴에 눈이 없었다.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장면 같았다. 눈알이 없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운 팁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특수분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쾌감을 자아냈다. 엄마, 그게 무슨 일이야?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다가왔다. 거기 서서 뭐해? 얼른 앉아서 밥 먹어. 그러다 학교 늦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눈을 찡그리며 다시 엄마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나만 이런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차마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방 안에 들어서자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울로 향했다.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하지만 다행히 내 눈은 멀쩡했다. 조금 작고 색소가 옅은 갈색의 눈동자였지만 눈이 없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을 떠올렸다. 하지만 불안감은 다시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거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 지금 이런 지기한 상황을 맞닥뜨린 건 아닐까?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이 일을 고백하는 대신 수능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길 위에서도 공포는 나를 떼어놓지 않았다. 학교로 가는 길,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학생들과 출근하는 어른들, 그리고 길가를 떠도는 고양이까지도 모두 눈이 없었다. 그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나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곳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땅에 눈을 깔고 걷는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 입을 알아챈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어떡하나. 왜 너만 눈이 달렸냐? 나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졌다. 학교에 도착하고 두무를 지나 교실로 들어갔을 때 그 불안은 점점 더 강해졌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내가 보던 사람들, 아니, 마네킹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은 모두 눈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그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손벗뺨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너무나 지리했다. 마치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이 마네킹처럼 보이는 것 같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두려워졌다. 수연아, 괜찮아. 갑자기 내게 다가온 친구의 목소리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의 얼굴도 이상했다. 그의 눈은 분명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본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눈마저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친구는 내가 너무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너 괜찮아? 얼굴이 많이 침대해 보여.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친구는 나를 부축하며 야무실로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때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간호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깊은 우려가 담긴 듯 들렸다. 수연아, 정말 괜찮니? 나는 겨우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차가운 기운과 그들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저 고개를 돌려 그들을 피하고 싶었다. 지연이가 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계속 지켜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만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가만히 있자니 몸이 점점 무겁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무언가가 내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고 나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느끼던 모든 공포를 다시금 자극했다. 바람을 이끌어주듯 걸어오는 발소리.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들어오는 그림자. 그것은 바로 야모 선생님이었다. 괜찮니, 수연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야모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걱정스러워 들렸다. 나는 고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 옆에 앉아 손을 내밀자 나는 그 손을 잡고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때 내 손에 전해진 차가운 느낌이 내 몸을 떠나지 않았다. 야노 선생님은 내 손을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내 얼굴을 살펴보았다. 수연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아침부터 얼굴이 너무 천백하고 뭔가 다른 점이라도 있었나?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 돌아나는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저 몸이 피로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야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상한 일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래? 나는 한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게 너무 고요하고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마치 사람들이 다 마네킹처럼 굳어있는 것 같았어요. 말을 꺼내자마자 야너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네킹처럼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굳어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전날은 무서웠어요. 야노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 나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그 어떤 불안감이 묘하게 스쳐 지나갔다. 수연아, 혹시 그런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최근에 학교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양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내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이상한 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가 말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불안감을 감지할 뿐이었다. 어떤 일이요? 내가 물었다. 양호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 다음에 입을 열었다. 최근에 학교 근처에서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마치 마네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수연아,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양호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던 표정을 지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그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수연아, 이제 좀 더 쉬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가 나를 두고 나가려는 순간 나는 재현이에게 물었다. 재현아, 너는 그동안 이런 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재현이는 내 질문에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그런 기분을 느꼈어. 모두가 마네킹처럼 움직이지 않고 나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나는 지연이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이한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도 단순히 몸 상태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는 존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재현아, 이건 분명 단순한 일이 아니야. 나도 오늘 아침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 사람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였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몸이 움찔거리더라고. 나는 무심코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감이 재현이에게도 전달된 것 같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사람들의 얼굴도 그렇고 행동도 너무 이상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자체가 뭔가 다른 세상일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 것일지도 몰라. 그의 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야. 나는 그가 말한 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물었다. 재현이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어서 말을 이어갔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실제로는 다른 차원의 세계일 수 있다는 거야. 그의 말은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스스로도 그 가능성에 대해 의무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해. 이 기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의 얼굴, 그들이 갑자기 멈춰서거나 마치 무슨 마법처럼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게 단순히 우연일 리가 없잖아?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일만 해도 그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것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 그들의 행동은 너무 기정상적이었다.
사람들은 마치 동작이 정지된 마네킹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그 자체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했다. 그럼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묻었다. 지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단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할. 증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나 상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일 만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우린 더 이상 이 상황을 묵묵히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야 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단서들을 모으고 그 단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야 했다. 그럼 우리 먼저 이곳을 좀 더 조사해보자.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나는 제안을 했다. 지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선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병원에서의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여전히 아프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동안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양호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나를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얼굴이 왜곡되며 보였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 당시 느꼈던 혼란스러움과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되새기고 났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장면들이 반복되었다. 이게 정말 뇌의 문제 때문인 것일까? 아니면 그날 일어난 일이 내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까? 나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다.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다. 그러나 학교로 가는 길은 여전히 지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소에 보던 사람들, 보던 장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나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나의 감각이 왜곡된 것일까? 학교에 도착한 후 나는 양호실에 갔던 그날의 일들을 생각했다. 선생님은 내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어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었다. 그 표정을 본 후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 뒤로 모든 일이 멈춰버린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단지 양호실에 있는 선생님일 뿐인데 내 그 일이 이렇게 불안하게 남아있는 걸까? 나는 잠시 교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귀에 어지럽게 들려왔다.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고 고개를 돌려도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풍경만이 펼쳐졌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 내 옆자리에서 지연이가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아,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나는 순간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도 깊었다. 그냥 모든 게 이상해, 지연아. 내가 미쳐버린 것 같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백했다. 지연이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이 잠긴 듯했다. 미쳤다는 건 아니야. 그냥 몸이 아픈 거라.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연이의 말에 나는 잠시나마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렇다. 모든 것이 내의 문제일 수 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기이한 일들이 다 내의 문제 때문이라면 나는 곧 정상으로 돌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내 건강이 왜곡된 것처럼 느껴졌다. 맞아. 내가 너무 걱정했나 봐. 고마워, 지연아. 나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며 지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집에 돌아오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느껴졌다. 그리고 점점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지연이와의 대화도 점차 줄어들었고, 나는 그저 혼자서 내 감정을 풀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나는 다시 양호실에 가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양호실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양호실에 갔을 때 내가 보았던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미심쩍었다. 내가 그날 이후로 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고 그때의 일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양호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다. 선생님, 그날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너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 수연아.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몸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나를 잠시나마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점점 더 그 기이한 경험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왜 사람들의 얼굴이 왜곡되었고 왜 그런 상담을 보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날 양호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몸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내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풀어야만 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을 내렸다. 내 자신이 겪은 이 기이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몸과 정신이 겪고 있는 변화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수연은 학교로 돌아날 준비를 했다. 다행히도 수술 결과는 좋았고 의사도 이제 수만의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겪은 일이 수연에게는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다. 점점 불안한 기분이 고조되었고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학교에 돌아온 첫날, 친구들은 수연을 걱정하며 다가왔다. 수연아, 괜찮아? 아침에 너무 걱정됐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이제 다시 괜찮아져서 그 말을 하면서도 수연은 내심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연의 친구들은 그날의 사건을 전혀 잊지 않았다. 특히 그날 수연이랑 함께 있었던 김지연은 여전히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 너랑 대화한 거 정말 신기했어.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김지연은 어렸을 때 심각한 병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특수만을 대치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날 수연과의 대화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수연은 점차적으로 김지연과의 대화를 늘려갔다. 김지연은 여전히 누구와도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었지만
수연과는 이상하게도 많이 통했다. 김지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둡고 복잡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수연에게 의문을 던졌다. 너, 정말 왜 그런 거지? 왜 나랑만 많이 통하는 거지? 수연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너무 기이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김지연과 함께 있는 시간에 더욱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수연은 김지연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김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뭔가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수연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김지연의 눈빛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수연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두통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 통증은 이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조금거리며 김지연에게 받아놨다. 김지연, 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김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리고 수연은 그가 손끝으로 치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연은 그때 갑자기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연은 자신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김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알아. 그렇지? 나랑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그 말에 수연은 얼어붙었다. 김지연이 말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강한 신뢰가 묻어 있었다. 수연은 그때 처음으로 김지연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수연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이 김지연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왜 자신에게 달아왔고 왜 대화가 통했는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수연은 여전히 그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자신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경험한 그 기이한 순간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김지연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나 연결된 것 같다가 그와 대화할 때만큼은 내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가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다른 주파수로 방송되는 라디오처럼 내 머릿속에선 예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채널이 켜진 느낌이었다. 그 채널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들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연과 나만은 유일하게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기괴하게 변해갔다. 그때 내가 다시 지연이와 함께 조시를 떠나며 복도를 지나갈 때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복도를 걷는 동안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우리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 지연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괴상하게 느껴지는지 깨달았다. 그날
내가 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내가 지연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알게 됐어. 너랑 나 사이에선 뭔가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게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어떤 능력을 가졌다면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그저 이상한 감정과 느낌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그날 더만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얼굴은 정말로 걱정스러웠다. 1분만 더 늦었으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놓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그날의 사건이 지이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너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울렸다. 그 목소리는 그때마다 나를 진정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뒤가 말하는 능력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했다.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연과 함께라면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함께라면 나는 이 모든 지이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연아,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뭔가 다른 채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여전히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것이 열리길 기다려야 한다는 뜻일까? 그가 말하는 시간이란 과연 얼마나 걸릴까? 이 능력이 내게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 능력에 대해 알아나게 되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이 나를 괴롭혔다. 이상한 꿈을 꾸거나 갑자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나기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때마다 나는 지연을 찾았다. 그는 나와 같은 경험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변화다. 그저 내가 겪고 있는 혼란일까? 다시 그날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날 나는 지연이와 함께 있던 시간이 왜 그렇게 지이하게 느껴졌는지 그 모든 순간이 왜 그렇게 끔찍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바르게 보였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나 역시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지연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내 안에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내가 그때 경험한 모든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까? 나는 여전히 그 능력의 정체를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다.